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파레토 이피시언시라는 개념에 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갔는데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이 펑션의 극대화하는 문제랑 서로 한번 연관 지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만약에 어떤 하나의 이코노미에 두 명의 어떤 이코노믹 에이전트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유틸리티를 우리가 이제 UPS, Possibility Set의 개념으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평상시에 알고 있는 Pareto Efficiency랑 이 UPS의 Frontier랑 서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누구 한 명의 그 유틸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 반드시 피해를 봐야 돼요. 하지만 UPS 안에 있는 점 같은 경우에는요, 둘 다 좋아지는 방향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에 있는 점들은 inefficient allocation을 상징하고, 이 frontier 위에 있는 거는 이제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linear structure를 가지는 social welfare function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proposition 3.1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Pareto efficient allocation과 그 social welfare function을 극대화해주는 그 둘 간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social welfare function을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의 utility 벡터랑 그 다음에 Pareto ways로 대변되는 이 람다 간의 dot product로, 그러니까 우리가 dot product를 이용하면은 지금 주어진 웰페어 펑션을 람다 dot u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는 각각의 에이전트에 그 부과된 모든 Pareto ways를 전부 다 모아놓은 벡터고요. 여기서 u는 이제 이 경제에서 우리가 generate 할 수 있는 각각의 individual들의 utility를 전부 다 모아놓은 utility 벡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은 이 frontier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frontier 위에 있다. 그 말은 보통 UPS이 이제 convex하니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 점을 정확하게 support 해주는 그 hyperplane이 존재하거든요. 그 hyperplane의 orthogonal vector를 람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Pareto wave과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람다의 방향을 보면은 이제 1,1과 거의 비슷하죠.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 명의 그 에이전트의 그 유틸리티 레벨을 정확하게 동등한 웨이트를 준다고 하면은요. 그때 이제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은 그때 이제 social welfare function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유틸리티 벡터는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 점 같은 거 보면은 두 명의 그 에이전트들이 동등하게 유틸리티를 나눠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람다 1은 상대적으로 람다 2보다 큰 상황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점의 의미예요. 왜냐면은 이 점에 이제 supporting plane을 그려주고요. 그거의 orthogonal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벡터의 방향이 아무래도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보다 x축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크니까요. 그 말은 요거에 해당되는 요 벡터에 해당되는 람다는 첫 번째 컴포넌트가 두 번째 컴포넌트보다 크게 되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에이전트의 유틸리티를 그 첫 번째 에이전트의 유틸리티에다가 좀 더 많은 웨이트를 둔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점이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하는 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 반대 방향을 요점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두 번째 소비자의 유틸리티에 좀 더 그 주어진 소셜 웰페어 펑션이 두 번째 에이전트 유틸리티에다 좀 더 많은 웨이트를 두는 케이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론티어에 있는 점들과 그 다음에 소셜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해주는 given 람다에 대해서요. given 람다에 대해서 극대화해주는 모든 점들과 서로 동일하다는 그 결과가 이 proposition 3.1이에요. 그래서 U 스타가 만약에 첫 번째 프로블럼이 이제 이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해주는 그 점이죠. 이 문제의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프론티어에 있고, 그 다음에 이미의 프론티어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separating hyperplane theorem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해주는 이런 supporting line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소셜 웰페어 펑션을 찾을 수 있죠. 그 orthogonal 벡터를 찾음으로써요. 그래서 그 소셜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해주는 유스터랑 프론트 웨이터랑 서로 역시 또 이퀴벌런트하다. 결국에는 3.1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우리가 Pareto efficient allocation과 이 social welfare function의 극대화 문제랑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자, 그러면은 이 relationship은 저희가 이제 이해한 걸로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몇 가지 그 error impossibility theorem과 관련돼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아마 second par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general equilibrium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 번째 이 social choice theory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거든요. 마스크램 윈스턴 그린티 부분에 아마 그 얘기가 좀 있어요.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언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우리가 characterize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경제에 있는 엘리멘트들의 이제 좀 가정을 집어넣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각각의 이제 utility function이나 production function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의 좀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수업 시간에 한번 봤을 법한 그런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MWG 챕터 그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positive theory of relation equilibrium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할 거는 여기 슬라이드 7페이지부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welfare function과 Pareto efficiency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할 거는 이제 efficient allocation. 그러니까 예전에 welfare function은 우리가 이제 그 argument가 뭐였냐면은 각각의 소비자의 utility였죠. 그러니까는 그 utility가 UPS set 안에 있으면은 그 utility를 달성시켜주는 allocation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어떤 allocation이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인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을 characterize 해주는 컨디션을 이제 찾아볼 건데요. 이 개념으로 이제 이 컨디션으로부터 우리가 이 Pareto efficiency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가정해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의 그 선호를 대변하는 utility function이 두 번 미분 가능하고요. 이거 두 번 미분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거를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그게 일단 필요하고 두 번 미분 가능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아마 이게 조금 나중에 envelope theorem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gradient vector가 0보다 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 i의 utility function은 이제 이 소비자가 어떠한 펀드를 이제 소비하는지 여기에 달린 거죠. 그러면은 그거의 gradient는요. gradient는 이제 partial derivative를 전부 다 모아놓은 벡터죠. 그래서 소비자 i가 첫 번째 재화를 재화 1을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럼 utility는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 두 번째 재화를 좀 더 많이 소비하면 어떻게 utility가 변화하는지 그 rate of change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 상품은 총 L개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선호에 대해서 소비자는 여기 경제에 있는 모든 재화를 구수로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이 말은 선호가 모노톤하다는 거랑 정확히 일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 가정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업에 관해서 생산, 테크놀로지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묘사할 때 이 프론티어를 갖고 묘사를 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프로덕션 셋을 그 나누는 그 바운드리를 결정하는 게 이제 프론티어인데요. 우리가 이미의 프로덕션 셋을 기업 J의 프로덕션 셋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생산 가능한 플랜이죠.
L 지금 왜냐면 L개의 재화가 있으니까 이 L dimensional Euclidean space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요. YJ가 뭐냐면은 이런 프론티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abstract하게 묘사를 하냐면은 이러한 그 포뮬레이션이 만약 기업이 여러 개의 아웃풋을 생산할 때 생산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생산 기술을 묘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아웃풋만 생산할 경우가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요. 기업 J의 그 아웃풋은 생산하는 아웃풋은 절대 이 기업이 인풋 두 가지 인풋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한다고 하면은요. 자, 이 두 가지 이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아웃풋이니까 기업이 선택하는 그 아웃풋은 이걸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론티어로 결국 QJ 마이너스 FJ는 0보다 같거나 작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0이 되는 지점, 그게 바로 생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결정짓는 그 프론티어가 돼요. 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 f를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from J의 production transformation function이야. 자, 이 transformation function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풋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풋도 사용하지 않고 아웃풋도 생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셧다운 한다는 거죠. 이 셧다운 하는 거는 정확히 0이랑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론티어에 정확히 이 프론티어 위에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이 프로덕션 셋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FJ0이 제로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가능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가정 우리가 충분히 미분 가능하다. 이게 역시 또 twice differentiable 하다는 가정이 있는데 왜 twice인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아마 강의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요거랑 마찬가지로 utility function과 마찬가지로 FJ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implication이 요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 FJ가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어떠한 프로덕션 플랜이 만약에 프론티어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 정확히 하나의 인풋으로 한 개의 아웃풋을 생산할 때 프로덕션 셋은 이런 모양을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어떤 점, 이 한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의 아웃풋을, 그러니까 아웃풋을 여기서 좀 더 생산하는 어떠한 그런 시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그 인풋을 좀 더 적게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요. 그런 경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아웃풋을 만약에 좀 더 많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인풋을 좀 더 적게 생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덕션 셋 바깥쪽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점에서 주어진 점에 이 프론티어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아웃풋을 좀 더 늘리는 거 불가능.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아웃풋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풋을 좀 더 줄이려고 한다. 이것도 불가능. 그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왜 이게 그러니까 FJ의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크다. 그게 이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Y1과 Y2 이 경우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론티어는 나와 있는 이 프론티어는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from J의 프론티어는 Y1J, Y2J가 정확히 0으로 같은 그 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자 이론의 어떤 무차별 곡선과 같은 어떤 레벨 셋인데요. 이거를 Y에 관해서 한번 전미분 해보면요. 그러면 전미분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도출되냐면 첫 번째 FJ를 Y1J에 관해서 미분해줘야죠.
그 다음에 dy1j. j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j 빼버릴게요. 그냥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이거 지금 from j에 관한 그 frontier라고 생각하고 모든 j 그냥 다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를 y2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에다가 dy2. 자, 여기서 그러니까 dy1과 y2를 살짝 변화시킨 거죠. 하지만 이 frontier 위에 있으려면은 항상 0이어야 되니까 우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f에 대한 gradient랑 dot product dy1 dy2. 자,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가 쉽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항상 0보다 커요. gradient가 항상 0보다 커요.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인풋을 좀 더 줄여요. 인풋을 좀 더 줄인다는 거는 왜냐면 인풋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를 표현하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요. 그러니까 인풋을 줄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3개에서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거니까 결국에 dy1의 그 사인은 이제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dy1을 증가시키면은 dy2는 0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dy2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겠죠. 이게 0보다 크면은 이건 0보다 작아야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 f의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큰 그 조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프론티어에서 우리가 계속 이 프론티어 위에 있기 위해서는 즉 플랜을 계속 feasible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나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웃풋을 증가시켰다? 그러면은 인풋을 그만큼 늘려야 되고요. 결국 y1이 그만큼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인풋을 줄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량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자, 그래서 되게 인투이티브하죠. 그 인투이티브한 컨디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해 준 거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엘리멘트가 소비자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하는 유틸리티 펑션이 충분히 디퍼런시able 그 다음에 모노톤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는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펑션 이 프론티어 이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 충분히 디퍼런시able 하고 마찬가지로 FJ가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이 과연 어떤 건지 그걸 이제 묘사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지금 이 경제 allocation은 생산도 있고 그리고 소비도 있으니까 우리가 X랑 Y를 둘 다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Pareto efficient 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소비자만 생각해 주면 되죠. 왜냐면 그 기업은 이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유닛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representative consumer를 한 명 정해요. 첫 번째 consumer라고 해도 그냥 전혀 우리가 이제 일반성을 잃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요. 그런데 이제 제약 조건이 뭐냐면요. 다른 소비자의 유틸리티는 이제 여기서 i는 첫 번째 소비자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 i번째 소비자까지의 그 유틸리티는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 유틸리티라고 보통 하죠. 주어진 유틸리티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자, 요거에 대해 왜 이런 constraint가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UPS의 frontier가 Pareto efficient한 그 allocation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frontier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각각의 점에 관련된 그 allocation은 그 주어진 allocation에서 우리가 allocation을 변화시키면은 한 명은 반드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fficient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두 번째 소비자의 타겟 유틸리티를 이만큼 줬어요. 최소 두 번째 소비자한테는 이만큼의 유틸리티를 보장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황, 이 주어진 컨스트레인트에서 첫 번째 소비자의 유틸리티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점, 한마디로 이 UPS의 프론티어에 있는 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U2 여기서 이제 프라임인 경우에 타겟 유틸리티를 좀 낮췄다 그러면은 소비자 1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는 바로 요 점이 되니까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 efficiency constraint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프론티어에 있는 유틸리티 레벨과 관련 있는 그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을 전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onstraint를 efficiency constraint로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efficient allocation이 되기 위해서는 allocation이 무조건 feasible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feasibility constraint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가 한번 적어본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for each k에 대해서 모든 총 그 demand가요. 그래서 xki가 i는 1부터 capital I까지 이게 전체 이제 aggregate supply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aggregate supply는 우리가 오메가 k 재화 k에 대한 total endowment에다가 얼만큼 그 추가적으로 생산이 됐는지 혹은 인풋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걸 이제 더해주거나 차감해준 그래서 YKJ를 J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해준 자, 요 quantity를 더해주거나 빼야겠죠. 자, 요 feasibility가 한마디로 이제 이게 있고 그러니까 총 demand가 총 그 supply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 constraint가 각각의 K에 하나 걸려 있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YKJ는 각각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feasible plan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J에 관해서 all J에 대해서 그 FJ, YJ는 기업 J번째 기업이 선택하는 production plan은 feasible 해야죠. 즉 이 말은 transformation function을 적용하면은 0보다 같거나 작은 자 이런 constraint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총 세 가지 efficiency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I-1개의 constraint 그 다음에 feasibility에 관해서는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총 수요랑 공급을 조절해주는 이 constraint 그 다음에 각각의 firm에 대해서 이 production feasibility 이 컨디션이 있는 거죠. 자, 이 constraint 하에서 첫 번째 소비자의 그거를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allocation을 찾으면은 우리가 그 allocation은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이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formulation은 언제 valid 하냐면은 각각의 소비자의 그 UI가 monotonely increasing 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representative agent를 첫 번째 소비자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의 그 utility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에 대해서 만약 감소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진 U2에서 U1을 극대화하는 거 바로 이 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efficient allocation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justify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각각의 소비자의 preference가 monoton해야 된다는 그 가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주어진 상황에서 representative agent을 극대화하는 게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요 target utility 이게 소비자가 두 명이 있을 경우에 두 번째 소비자 target utility를 여기에 박아 놓고서 첫 번째 소비자 utility를 극대화하면 2점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U2에 관해서 우리가 극대화하는 걸 전부 다 찾으면은 결국 UPS의 frontier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모든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전부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efficient allocation의 어떤 특징, 어떤 우리가 경제학적인 함의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algebra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극대화 문제랑 관련된 라그란지안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constraint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요.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대로 라그란지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 of x를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주어진 constraint는 g of x가 b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라그란지안은 이렇게 그 라그란지안은 이제 x랑 람다에 관한 함수인데요. 자, 그래서 f of x에다가 플러스 람다 b 마이너스 g of x. 자, 이런 폼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각각의 constraint에 우리가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배정한 다음에 그거에 관한 linear combination. 자, 그걸로 이제 라그란지안이 정의가 되는데 이 똑같은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라그란지안을 써 보면은 지금 첫 번째 efficiency allocation에 우리가 필요한 멀티플라이어를 각각의 i에 대해서 이제 줘야 되니까 델타 i라고 줄게요. 델타 i 맞나? 델타 i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델타 i를 주면은요. 그러면은 이거 inequality가 constraint로 주어져 있을 때 라그란지안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maximization 문제를 푸냐, minimization 문제를 푸냐 해서 살짝 다른데요. 이 inequality를 0보다 큰 그런 폼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g of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를 b-g of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폼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요 왼쪽 0 반대쪽에 있는 expression에다가 람다를 붙여줘요. 그리고 람다 앞에 부호를 positive하게. 똑같이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때에는 제가 왜 이 폼을 좋아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미니마이제이션이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inequality constraint를 이런 폼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람다 앞에 사인을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이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이유는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사인을 마이너스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이 멀티플라이어의 사인을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maximization 문제에서는 우리가 inequality를 항상 이런 폼으로 바꿔준 다음에 앞에 positive sign을, minimization에서는 minus sign을. 그냥 이거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matter of taste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minimization의 경우에는 g of x minus b 이 안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리고 람다 앞에는 항상 플러스 사인을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건 진짜 그냥 선호의 문제예요. 자,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각각의 efficiency constraint에다가 델타 i를 붙여주고 그러면은 델타 i는 여기서 superscript i는 이제 두 번째 소비자부터 i까지 가는 거죠.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타겟 유틸리티보다 크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소비자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constraint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element는 우리의 objective functio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feasibility constraint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각각의 k에 걸려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우리가 mu k라는 멀티플라이어 붙여준 다음에 각각의 k에 대해서 이제 다 더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k번째 재화에 대해서 총 공급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summation이죠. 이 summation을 S sub k라고 할게요. 총 supply죠. 그 다음에 총 demand 왼쪽 부등식 왼쪽에 나와 있는 거를 D sub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큰 방향으로 오메가 k 플러스 sk는 그리고 마이너스 dk는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mu k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1부터 l까지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라그란지안의 세 번째 term.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production feasibility constraint가 있으니까 각각의 기업이 선택하는 production plan은 feasible 해야 된다는 constraint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gamma j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방향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 fj를 오른쪽 방향, 오른쪽 그 right side로 옮겨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j는 0보다 큰 이런 방향으로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감마 j라는 멀티플라이어를 붙여주면은 이제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그란지안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라그란지안은 총 우리가 i-1개의 델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슈퍼스크립트 i가 없는 건 벡터예요. 그 다음에 총 k개의 mu sub k가 있죠. 그래서 역시 subscript k가 없는 거는 벡터.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해서는 총 j개, capital j개만큼의 멀티플라이어가 있죠.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선택하는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x, y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choice variable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재화를 allocate 할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기업이 선택하는 production plan은 무엇인지 그걸 결정해 줘야 돼요. 잘 보면 여기서 이제 x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k가 y에 관한 함수였죠. 그 다음에 dk 역시 x에 관한 함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x랑 이제 y에 관해서 미분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sk랑 dk 요것도 다 각각 y랑 x에 관한 함수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데리베티브를 한번 취해 볼까요? 그러면은 xki에 관해서 한번 데리베티브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necessary condi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그란지안을 이 문제를 풀 때,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를 풀 때 라그란지안을 셋업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stationary point를 찾죠. 이 stationary point는 이 problem의 solution candidate이에요. 반드시 candidate이 아니고, 그러니까 sufficient condition이 아니고, 이 라그란지안에 대한 stationary condition은 우리한테 necessary condition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ecessary condition을 얻을 수 있는데, 이 xki에 관해서 먼저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라그란지안을 xki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i가 1인지 2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해야 되는 대상이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i가 2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소비자가 아닌 제외하고 다른 소비자에 대해서 그 xki에 대해서 우리가 라그란지안을 미분했을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은 xki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델타에 대해서는 쳐다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델타 i 그 다음에 ui를 xki로 미분한 ui를 xki로 미분한 자, 요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constant고, 그 다음에 요것도 다 constant죠. sk는 yj 그 production plan에 관한 펑션이니까 무시. 그 다음에 dk에 이제 xki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면 dk는 xki를 전부 다 더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xki 텀이 딱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앞에 사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mu k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mu k. 자,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해서 xk1에 대해서 이제 라그란지안을 미분해 주면요.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x1 그 xk1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u1을 xk1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여기는 지금 xk1은 없는 거죠. 다 다른 소비자에 대해서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k 안에 xk1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mu k. 자, 요거 0으로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xki에 관해서 전부 다 미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ykj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보면요. 라그란지안은 ykj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건 다 컨섬션 사이드인 거 없고
SK 안에 YKJ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MU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rom J에 이 frontier transformation function에 또 YKJ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건 마이너스 감마 J에다가 FJ를 YKJ로 미분해 준 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총 이제 XKI에 대해서 I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미분해 준 게 여기 있고, 그럼 K에 관해서 이거 다 미분해 준 거. 그 다음에 각각의 from J에 대해서, 각각의 from J에서 그 K번째 YKJ로 미분해 준 거. 그럼 from J에 대해서도 각각의 요 컨디션이 나오고요. K에 대해서도 컨디션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이 necessary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요. interior solution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디토를 좀 해야겠네요. 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제 생각에 아마 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constraint optimization을 풀고 나서 얻게 되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이 멀티플라이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그 경제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잠깐만 요렇게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많은 멀티플라이어들 있죠. 뭐 델타 i도 있고, 그다음에 uk도 있고, 그 다음에 감마 j도 있고요. 이 각각의 멀티플라이어들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잠깐만 리마인드 해드리면은요. 다음과 같은 우리가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는 f of x를 극대화하는데 주어진 제약 조건은 g of x가 b보다 같거나 작은, 자,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f of x를 극대화하려고요. 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x 스타 그리고 이걸 b에 관한 함수로 한번 더 볼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람다는 결국 뭐랑 관련 있냐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컨스트레인트를 조금 더 릴렉스 해주면은 목적 함수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 rate of change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단순히 x 스타로 두는 게 아니고 이 b에 관한 함수로 둔 다음에 주어진 b에서 이 함수를 이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화해주는 x는 무엇인지, 자, 이걸 x 스타로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주어진 이 constraint에다가 multiplier를 역시 b에 관한 함수로 lambda of b라고 둔 다음에 우리가 람다를 해석해 보면은 람다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b를 살짝 증가시킬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어진 constraint는 이 g of x는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b를 살짝 증가시키면은 좀 더 많은 x를 선택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onstraint를 좀 더 relax해 주면은 목적 함수는 얼만큼 증가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이 람다가 이제 되게 다양한 해석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한테 현재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시간은 16시간이에요. 16시간인데 우리가 얼만큼 공부를 할 건지, 얼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저를 즐길 건지, 이 x1과 x2를 결정하는, 자, 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어진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거죠. 이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의미하는 거는, 이 문제에 관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1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효용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총 16명 이상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레이버 그 로가 딱 떨어져 가지고 16명 이상을 고용할 수 없고, 이 16명 하에서 우리가 디비전 1하고 디비전 2가 있는데 어떻게 주어진 레이버를 allocate 해야지 profit을 가장 증대시킬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그럼 여기서 constraint가 하나 더 1 유닛 좀 relax 됐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었으면은 프로핏이 얼만큼 더 증가할까? 한마디로 그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섀도우 가치,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섀도우 밸류라고 하죠. 아까 그 타임 알로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그런 한 시간의 어떤 섀도우 밸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경제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거기에 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딱 보고 그냥 저렇게만 알고 이거 증명까지는 기억해 줄 필요 없는데, 이거에 관련된 라그란지안은 우리가 이제 f of x는 람다 g of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g of x죠. b 마이너스 g of x.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x star of b가 주어진 constraint problem에 여기 나와 있는 이 problem의 솔루션이다. 그러면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 라그란지안의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가 되는 조건이 있죠. 즉 f 프라임 x 스타는 x 스타는 그 마이너스 람다 g 프라임 x 스타는 0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생기죠. 이런 조건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람다가 0보다 크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에 의해서 complementary slackness condition이요, CS에서 우리가 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b 마이너스 g of x 스타는요 항상 0이 돼야 돼요. 람다가 0보다 크면은 그거랑 관련된 컨스트레인트를 항상 바인딩 해야 된다는 조건이요. 그게 이제 slackness condition이죠. 자,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만약에 x 스타가 주어진 이 문제의 솔루션이다. 이 문제의 솔루션이다 하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잠시만요.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fx 스타를 b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이게 과연 람다랑 같을까? 람다가 의미하는 게 과연 요걸까? 요걸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오른쪽을 b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체인 레이에서요 f 프라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해 줘야죠. b에 관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건데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b에 관해서, 이건 항상 0이랑 같아야 되니까요. b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b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erm은 g 프라임, 여기다가 x 스타를 b로 미분해 준 거, 이건 항상 0이랑 같아야 되죠. 우변은 항상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 컨디션, 요 빨간색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은 x스타의 데리베티브는 1에다가 g 프라임을 나눠준, 자, 요 퀀티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데리베티브는 요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라그란지안의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에 의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G 프라임은요, G 프라임은 뭐랑 같냐면 G 프라임
프라임은 f 프라임을 람다로 나눠준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은 1 over g 프라임은 f 프라임에다가 람다 over f 프라임 그래서 f 프라임이 이렇게 캔슬 아웃 돼서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람다 즉 멀티플라이어가 constraint를 조금 relax 해주면 목적 함수가 얼만큼의 raise로 증가하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주어진 위에 있는 자 여기에 각각의 이제 멀티플라이어를 해석해 줄 수 있죠. 일단 뮤 k가 제일 쉬워요. 뮤 k를 어떻게 해석해 주지? 뮤 k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여기서 오메가 k 만약에 k번째 부전자원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한 단위 더 있었으면은 그러면 첫 번째 representative agent의 utility가 그만큼 증가하겠죠. 뮤 k만큼. 그러니까 뮤 k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 함수 첫 번째 소비자죠. 이거를 오메가 k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의미는 만약에 k번째 재화가 하나 더 있었을 때 첫 번째 소비자 유틸리티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 rate of change를 나타내주는 거죠. 즉 k번째 재화가 과연 이 첫 번째 소비자한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즉 k번째 재화에 대해서 첫 번째 소비자가 얼만큼 낼 용의가 있는지 그 shadow price를 의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델타 i는요. 만약에 우리가 i번째 소비자의 타겟 유틸리티를 한 단위 더 증가시켰어요. 그럴 경우에 U1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i가 의미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U1을 UI로 i번째 소비자의 타겟 유틸리티를 좀 증가시켰을 때 U1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이 앞에 마이너스 사인 붙여줘야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i번째 소비자한테 요구하는 그 타겟 유틸리티 또는 유틸리티 리콰이어먼트를 한 단위 감소시켰을 때 첫 번째 소비자 유틸리티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 rate of change를 나타내게 돼요. 결국 뭐 좀 더 해석하자면은 타 소비자한테 그 한 단위의 유틸리티가 첫 번째 소비자한테 얼만큼 다가오는지 그거에 대한 섀도우 밸류를 나타내는 게 델타 i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잠깐 디테일을 한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컨디션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efficient allocation에서 과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어떠한 컨디션들이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characterize 해주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constraint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컨디션에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우리가 xy가 여기서 interior solution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데 interior solution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게 interior solution이 아닐 경우에는 MRS가 서로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interior solution일 경우에는 어떠한 allocation이 parity efficient하다 그럼 그 점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의 MRS가 그러니까 K번째 재화랑 N번째 재화에 관련된 MRS가 교환 비율이죠. 그 각각의 소비자들이 이 두 재화의 그 subjective exchange ratio 그게 이제 rate of substitution이죠. 그러니까 K번째 재화를 N번째 재화보다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요. 그 비율이 정확히 다 같아야 돼요. 자, 요거 식을 어떻게 유도해 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xki에 관해서 미분해줬죠. 모든 xk, 그러니까 요 k에 관해서 미분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m에 관해서도 역시 동일한 컨디션이 있거든요. 즉 xmi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분하면은 델타 i 그 다음에 ui를 xmi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u sub k는 mu sub m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컨디션을 서로 나눠주게 되면은 델타 i 없어지고
우변은 mu k over mu m. 그러니까 소비자 i랑 independent하게. 그 다음에 좌변은요, 우리가 i번째 소비자의 km에 대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 나와요. 첫 번째 xki에 대한 marginal utility over m에 대한 marginal utility. 그러니까 그거의 ratio니까 rate of substitution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요. 결국 우리가 xkj랑 xmj에 관해서 first order condition 구하면은 똑같이 구한 다음에 나눠주면은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컨디션이거든요. 주어진 allocation 파레토 efficient 하다 그러면은 모든 소비자들의 MRS가 각각의 재화에 대해서 서로 전부 다 동일해야 돼요. common MRS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exchange rate, 그 pure exchange economy에서 두 명의 소비자가 두 개의 재화를 갖고 거래를 할 때 Pareto set, 이 Pareto set은 양 소비자 MRS가 서로 이렇게 동일한,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그런 점으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거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생산이 들어가도 이 결과는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한 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인투이션은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MRS가 어떤 소비자 i랑 j에 관해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왼쪽이 크거나 또는 오른쪽이 커요. 그러면은 이 두 소비자끼리 교환을 통해서 kj와 mj와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좋아지는 방법은 우리가 이 교환을 통한 거니까 이 exchange, 요 Edgeworth box만 보도 충분한데요. Edgeworth box에서 만약에 MRS가 서로 다르다. 그 말은 이 두 소비자들한테 분배된 자원 이 점에서 서로 indifference curve가 이렇게 intersect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둘 간의 소비자들의 교환을 통해서요. 이게 왼쪽이 더 크다는 거는 소비자 I가 소비자 J보다 상대적으로 K번째 재화를 좋아하고 그 말은 소비자 J는 N번째 재화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K보다. 이 소비자 I에 보다. 그러니까 이 K랑 M의 각각의 그 분배된 자원을 교환함으로써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주어진 현재 allocation이 파레토 inefficient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인투이션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프로덕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프로덕션에 관해서는 자, 이 조건이 있죠. 이거는 지금 YKJ에 관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YMJ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요. 똑같은 펌의 다른 재화에 대한 걸로 미분해 주면은 자, 그럼 mu sub K는 mu sub M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감마 J 나오니까 그 다음에 FJ를 YMJ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자, 그럼 이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서로 이 두 가지 컨디션을 서로 나눠주면은 감마 J는 사라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남냐면은 이 두 개를 나눠주면은요. 나눠주면 mu m over mu k. 이거는 fj를 ymj로 미분해 준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은 fj를 ykj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자,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MRT라고 불러요. MRT for K, MK for from J요. 자, 이거는 MRT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요. 그래서 이 MRT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산자 이론에서 그 technical rate of substitution,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production function이 있으면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그런 firm 같은 경우에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production function을 묘사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인풋에 관해서 각각 미분해서 MPL과 MPK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레이쇼를 구하면 TRS가 나오죠. 이 Technical Rate of Substitution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firm J가 하나를 정확히 생산해요. 하는 게 제가 생산하고 YM이나 여기 나와 있는 N번째 재화나 K번째 재화 둘 다 이 firm의 인풋이에요. 그러면은 이 MRT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인풋이 서로 뭐가 더 productive한지 그걸 나타내주는 TRS가 돼요. 둘 다 인풋일 때는요. 만약에 하나는 아웃풋이고 하나는 인풋이다. 왜냐면 우리가 플랜을 묘사할 때는 인풋 아웃풋을 전부 다 섞어서 하나의 벡터로 표시하니까요. 그럴 경우에 MRT는 우리가 K번째 인풋을 한 단위 포기하면 N번째 아웃풋을 얼만큼 더 생산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둘 다 아웃풋이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그 Production Possibility Set을 본 적 있죠. 두 개를 생산할 때 아웃풋 Y1과 Y2를 생산할 때 현재 갖고 있는 부전 자원으로 현재 갖고 있는 그 인풋으로 얼만큼 총 생산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M과 K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서 둘 다 아웃풋이다. 그럼 이때 MRT는 이 Production Possibility Set의 Frontier의 그 기울기 있죠. 그 기울기가 돼요. 일반적으로 이 MRT는 우리가 이 Production Possibility Set, 이 Production Set의 어떤 한 이 Frontier에 있는 이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업은 첫 번째 인풋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인풋으로 사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아웃풋으로 생산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프론티어에는 0과 같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걸 전미분하면은 우리가 D 그러니까 Y1, DY1 그 다음에 Y2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DY2 이거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frontier Y1과 주어진 Y1, Y2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dy2 over dy1은 우리가 마이너스 f를 y1에 관해서 미분해 주고 그 다음에 y2를 미분해 준 걸로 나눠주면은 즉 첫 번째, 두 번째 재화에 대한 rate of transformation으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즉 이 주어진 프론티어에 있는 점, 이 플랜에서의 접선이 있죠.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테크니컬 그 아까 rate of transformation,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 돼요. 자, MRT에 대한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production plan에서 만약에 현재 주어진 그 production plan도 Pareto efficient하다. 그러면은 efficient production에서는 모든 기업의 MRT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요거 두 개 나눠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찾았죠. 똑같이 다른 firm의 firm i에 관해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왼쪽은 i나 j에 관해서 independent 하니까 똑같이 firm i의 rate of transformation도 똑같이 요 mu m over mu k로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식적인 이유로는 전부 다 이 rate of transformation 모든 firm에 대해서 다 같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도 너무나 간단하죠. 만약에 왼쪽이 더 크다, 오른쪽으로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지금 주어진 그 인풋에 대한 allocation 그거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함으로써 두 firm 모두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주어진 x에 대한 efficiency, 주어진 우리가 그 consumption side에서 봤을 때 소비자한테 분배된 자원이 efficient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 모든 소비자들의 MRS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production side에서 모든 MRT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ggregate efficiency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들의 같은 rate of substitution과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동일한 rate of transformation이 서로 또 역시 같아야 돼요. 자, 일단 이거가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요 MRT가 이 M과 K에 관해서 μM over μK랑 같아야 돼요. 요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MRT MK죠. 지금 MRT KM으로 바꿔주면은 MRT KM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μK over μM이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모든 기업의 MRT는 efficient production에서 이거랑 같아야 돼요. 아까 전에 그 rate of substitution은 이거랑 보면 똑같죠. μK over μM. 자, 그래서 이 μ에 관해서 rate of substitution 모든 소비자들의 rate of substitution도 같고 그 다음에 모든 firm에 관해서 rate of transformation도 전부 다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자, 요 조건 역시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인투이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 요건 제가 엑서사이즈로 남겨둘게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왜 efficiency를 위해서 필요한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이 더 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요 K번째 재화를 소비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는 N번째 재화를 소비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생산 쪽으로 돌리면은 좀 더 경제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오른쪽이 더 크면은 반대로 K번째 요 재화를 생산보다는 소비 쪽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파레토 efficient 우리가 이제 소비랑 생산 우리가 이제 생산 없이 소비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파레토 efficient allocation을 위해서는 MRS가 서로 같아야 되는 조건 이미 벌써 pure exchange economy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만을 위해서 생산만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MRT가 서로 다 같아야 되는 조건 production economy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전부 다 고려되어 있을 때 추가적으로 aggregate efficiency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생산 independently efficient하고 소비도 independently efficient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결합돼야 된다는 점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간단한 example에서 두 개의 재화 그 다음에 두 명의 소비자 정확히 firm은 하나예요. 이런 economy에서 efficient allocation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 관해서 처음에 생각해 봤을 때 efficient allocation을 우리가 그 relation equilibrium이나 efficient allocation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production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efficient 주어진 price vector에서 가장 efficient 그 production plan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소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죠. 똑같이 이것처럼 똑같은 그런 그 메서덜러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은 기업 딱 하나 있으니까요. 이 기업이 가장 efficient하게 production plan을 선택하는 거는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빨간 점 Y를 선택했다는 거는 첫 번째 재화를 이만큼 인풋으로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지금 현재 이만큼 생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소비자의 그 에듀어드 박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원래는 초기에 인다우먼트는 이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다우먼트를 통과 좀 요게 이제 그 firm의 frontier죠. transformation frontier죠. 이거 요 오메가를 통과하는 요 쉐입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걸 이제 그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시프트 해 놓으면요. 그러면은 이런 생산 그 firm의 이러한 production plan의 선택은 주어진 인다우먼트를 첫 번째 재화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y1만큼 마이너스 y1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대신 두 번째 재화는 이만큼 생산이 됐으니까요. 두 번째 재화는 그만큼 위로 이제 시프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정확히 y만큼 더한
이 점이 이제 이 두 명의 소비자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 재화의 어떤 인다우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여러 개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림으로 묘사해주기가 좀 힘들 뿐이지 생산은 결국에 인다우먼트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우리가 feasibility condition 보면은요, 각각의 K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인다우먼트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생산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안에서 그럼 edge of the box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두 명의 소비자에 대해서. 그럼 이 edge of the box 안에서 두 명의 소비자가 서로 효율적인 소비를 이제 그 efficient allocation을 위해서는 두 명의 그 소비자의 무차별 구성에 서로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접하는 조건뿐만 아니고 이 점에서 MRT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rontier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죠. 이 MRT랑 이게 MRT 1, 2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요. 그거랑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소비자들한테 분배된 자원 X에 대해서 공통된 접선의 기울기, 이게 서로 이렇게 평행해야지. 즉 이게 MRS1, 2죠. 이 접선의 기울기야.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 즉 이렇게 같아야지만 우리가 효율적인 생산, 그 다음에 효율적인 소비, 즉 모든 경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의 특징들을 알아봤으니까 그거랑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시장에서의 균형 allocation과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의 관계, Welfare Theorem과의 Welfare Theorem을 두 가지 본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유도한 그 컨디션과 Welfare Theorem을 비교해 보면은 Welfare Theorem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를 좀 더 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정을 해요. UI가 단순히 그 모노톤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컨벡스하면, 선호가 만약에 컨벡스 해가지고 유틸리티 펑션이 quasi concave하다, 이 조건이 있으면은, 그리고 프로덕션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그레디언트가 0보다 큰 그것뿐만 아니고 FJ가 컨벡스하다, 이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라그란지안 펑션이요, 이 라그란지안 펑션이 전체 지금 U에 대해서는 quasi concave, 그 다음에 FJ에 관해서는 convex한, 이 FJ는 convex한데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그란지안이 전체 XY에 대해서 concave하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러플리하게. 그 말은 stationary point는, 라그란지안의 stationary point를 우리가 그 라그란지안의 stationary point를 정확하게 identify하는 이 컨디션들은 처음엔 necessary condition인데 이제 sufficient condition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좀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아마 경제 수학 시간에 그 대학원 수리경제학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라그란지안 요 솔루션이 스테이셔너리 그 포인트가 원래는 necessary condition인데 이게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펑션을 그 데리베티브 취해준 다음에 0으로 놓은 거, 이건 이제 원래 necessary condition이죠. 근데 펑션이 concave 하면은 이게 이제 sufficient and necessary condition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라그란지안이 우리가 concave 하면, quasi concave 하면은 우리가 이 stationary 포인트가 단순히 necessary condition이 아니고, 솔루션에 대한 necessary condition이 아니고 sufficient condition이 돼요. 즉 그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게 first order condition이 parity efficiency를 위해서 역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 구한 그 컨디션들이 정확하게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우리가 parity efficient allocation을 보여줘요.
자, 그거랑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점 더 왈레이지안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좀 일반화시킨 프라이스 이퀄리브리엄 with transfer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주어진 allocation이 우리가 price equilibrium allocation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allocation을 균형으로 받들어주는, 이 support 해주는 어떤 price factor P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게 균형 allocation이다, 그 말은 소비자들한테 배분된 자원은 소비자들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줘야죠. 주어진 가격 벡터 P스타에서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라그란지안은요. 라그란지안은 UI XI 여기다가 알파 i라는 거 한번 멀티플라이 붙여볼까요? 그럼 WI 마이너스 P 스타 닷 XI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xki에 대해서 라그란지안 미분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ui xki 마이너스 람다 i 자, wi는 웰스니까 constant죠. 이 xi에 xki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p sub k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컨디션과 이건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XKI가 실제로 균형이면은요. 소비자 I가 K번째 재화에 대해서 얼만큼 소비할 건지 이 선택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자, 이 조건과 우리가 아까 전에 파레토 에피시언트를 위한 조건 XKI에 관한 동일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파레토 이피션트를 위해서는요. 델타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 섭 K가 있었거든요. 자, 이 두 조건을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을 알파 i로 나눠주면은요. 알파 i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보통 이제 바인딩 하니까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러면 1 over alpha i 그 다음에 marginal utility minus p sub k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식을 알파 i에 관해서 나눠주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서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델타 i를 델타 i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소비자들의 그 타겟 유틸리티가 첫 번째 소비자한테 얼만큼의 그 섀도우 밸류를 갖는지 그 멀티플라이어를 1 over alpha i랑 같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mu sub k를 p sub k로 mu sub k는 이제 K번째 인다운먼트가 하나 더 증가했으면 첫 번째 소비자 유틸리티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그거를 실제 균형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 뮤 sub k랑 p sub k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이 두 가지 식이 정확히 아이덴티컬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요 1 over alpha i를 요 alpha i를 1 over delta i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주면은 xki가 실제 파레토 efficient 할 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의 주어진 가격 P스타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optimal consumption plan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즉, xi 스타가 균형 allocation을 support 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profit maximization 문제가 있죠. from J의 profit은 자,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J 선택하는 플랜은 feasible 해야 돼요. 그러면은 관련된 라그란지안은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P 스타에다가 YJ 그 다음에 이거를 플러스 베타 J 베타 J라는 멀티플라이어를 붙여주면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fj, yj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ykj로 미분해 주면은요. 아까 라그란지안을 ykj로 미분해 주면은 p sub k star 하나 나오죠. 여기 yj 안에 ykj 들어갔으니까 k에 관해서 k번째 컴포넌트를 미분해 주면은 다 0되고 p sub k 하나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베타 j, 그 다음에 fj를 ykj로 미분해 준 거. 자, 요렇게 되죠. 자, 아까 전에 p sub k가 mu k랑 같다는 거 보인 거 있죠. 이게 mu sub k라고. 그러면은 제가 위로 스크롤업 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 Pareto efficient allocation 요거 그 똑같은 YKJ에 관해서 미분한 거 비교해 보면은 베타 J가 감마 J랑 정확히 일치하면은 결국 주어진 플랜이 firm J가 K번째 재화를 얼만큼 인풋으로 고용하든 또는 생산하든 요 allocation이 정확하게 Pareto efficient 한 거랑 profit maximize 하는 거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멀티플라이어를 이렇게 재조정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균형 allocation 그 컨디션과 Pareto efficient 컨디션과 정확히 equivalent 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충분히 단순히 monoton 컨디션, 그 다음에 differentiable 컨디션 이걸 넘어서서 그 두 가지 가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efficient allocation을 공통된 MRS, 그 다음에 공통된 rate of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그 둘 다 같은 그렇게 우리가 characterize 해줄 수가 있었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convexity assumption을 가정해 주면은 이렇게 equilibrium condition과 정확하게 Pareto efficient allocation이 서로 equivalent, 즉 어떤 allocation이 Pareto efficient 하다면은요, if and only if 그 allocation은 우리가 어떤 가격 팩터에서 우리가 그 웰스를 적절하게 트랜스퍼 해주면은 시장 균형 가격으로, 시장 균형 allocation으로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즉 price equilibrium with transfer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first and second welfare theorem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first welfare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월레지안 이퀄리브리움이다. 그러면은 Pareto efficient하다. 그런데 월레지안 이퀄리브리움은 이 price equilibrium의 어떻게 보면은 그 subset이거든요. 어떤 special case거든요. 우리가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주어진 어떤 그 price에서 균형 가격에서 그 price equilibrium이니까요. 근데 이 price equilibrium transfer는 그거보다 좀 더 그 general한 컨셉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그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즉 그러니까 월레지안 이퀄리브리움, Pareto efficient allocation 이것도 역시 의미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second welfare theorem은 어떤 주어진 Pareto efficient allocation도 우리가 wealth를 transfer 잘 하면은 price equilibrium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하다는 거니까 실제로 convexity assumption 우리가 second welfare theorem을 증명할 때 convexity assumption이 사용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convexity assumption 하에서는 Pareto efficient allocation과 price equilibrium 서로 정확하게 동일한. 자, 여기까지 이 결과까지 이번 영상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영상이 efficiency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